내년 광주 지역의 택시비와 가스비 등 지역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물가 인상분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의 힘겨운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유스케어 앞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널 앞이지만 택시를 타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기름값 인상과 보험료 상승 등으로 택시 운행이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 택시 기본요금도 타 시도보다 낮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3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그 다니면서 택시를 내야 되고 또 안 오면 여기 먹고 살기 힘들어. 그건 똑같이 올려줘야 돼. 여기로 조금 그건 안 되지. 이런 택시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광주시가 내년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업계가 요청한 요금 인상안을 검증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에서는 3,800원과 4,000원, 4,300원으로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택시 차량비 상승 등 물가 인상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요금 인상은 빠르면 내년 2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시의회 의견 수렴도 거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금이 결정되면 택시 요금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요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급지 기준 시간당 요금을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30분 기본에 15분마다 요금을 추가한 현재의 요금 부과 방식도 기본 10분에 10분마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2018년 이후 동결된 도시가스 요금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결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물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힘든 상황이고 요즘 국민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고 물가도 서로도 정부 다 안정적으로 해주고 또 그랬으면 또 좋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각종 요금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배달업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혹은 용돈을 벌고 싶어서 등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 안전일 텐데 위험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이 워낙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며 배달 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들. 이들 가운데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알바할 거 찾다가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배달 시작하게 됐어요. 하루하루 버는 만큼 딱 하루하루 쓰는 양이 딱 맞아서 딱 편한 것 같아요. 배달 노동에 뛰어드는 청소년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음식 배달 노동 참가율은 지난 2017년 0.6%에서 2020년 3.8%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청소년 라이더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관련 법상 청소년에 속하는 만 15세에서 24세 라이더 52명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행은 사고 위험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고 알렸지만 사장이 괜찮다고 했다. 방과 후부터 새벽까지 일반적인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한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보호장구를 안 쓰는 경우가 다반사,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설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무면허여도 사업주가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회원가입해서 아이디 등록만 해주면 이제 기사로 활동이 가능해요.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제약하는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알맞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드러난 사례만 해도 최소 20%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료가 1년에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다 보니 부담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끙끙 앓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10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보험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전하게 타고 싶죠. 근데 감당을 못하니까.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감독을 통해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 노동을 하는 현실에 맞게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남의 대표 봄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인 총감독 체제와 일부 시설에 대한 유료화 등이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매년 남녘의 봄 소식을 알려왔던 광양매화축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부터 행사가 중단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내년 3월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파급 효과입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지만 체류형 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화축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한계입니다. 오신 분들이 그 꽃 구경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덥석할 거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양시는 처음으로 총감독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등을 총괄하는 민간인 전문가를 고용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대신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축제를 지역 곳곳에서 분산해 개최하는 방법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되다 보니까 기대가 크거든요. 유료전 운영 그리고 지역 상품권 발급 등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광양시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뒤 축제위원회를 열어 매화축제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광양항 주변에 자리한 농성 천막이 철거되고 화물차가 빠지는 등 운송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광양항 진출입에 별다른 방해가 없는 상황으로 평소 35% 수준의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파업 철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오늘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연대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5년 동안 140억 원을 투자해 빈집 10,000동을 정비합니다. 우선 정비 대상 빈집은 도심지와 가로변 경관을 해치거나 붕괴, 화재 등 사고와 범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전라남도는 이들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과 쉼터,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7,600여 동에 달했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특례 비자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나 고흥 군민의 가족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례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인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비자 사업을 내년 1월부터 10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희롱과 인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 평가 문항을 이용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